네, 오늘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로 확인해 보시죠. 네, 큐브의 키워드는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았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두 분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강욱 대표 무죄를 주장해 왔잖아요. 일단 이 선고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현 변호사님? 아마 본인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고요. 예. 사실 벌금형이 나올 거다 이런 예상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고형을 선고를 받고 이게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박탈이 되거든요. 예.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재판부가 굉장히 중하게 봤다는 거죠. 이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런 표현까지 판결문에 넣습니다. 예. 그만큼 이 사안을 중대하게 봤다는 것인데요. 예. 사안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2017년에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냐 안 했냐. 이 최강욱 대표의 법무법인에 인턴을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인데요. 예. 최강욱 대표는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 쪽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양측의 주장이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대학원 입시에 사용을 했고 그리고 붙었습니다. 네. 이 점을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입시 대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입시인데 이 입시의 공정성을 해줬다,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사실 판단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판단 자체가 항소심 대법원 가서 계속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최강욱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고 이 금고형을 선고받은데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일단 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판결이 당장 확정되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벌금형 이상이기 때문에 의원직도 상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알고 계시는 게 벌금 100만 원 이 부분을 많이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아니 벌금 100만 원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벌금 100만 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따른 그 벌금 100만 원 어제도 있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80이냐 150이냐 요거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일반적인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게 확정이 되면 집행유예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요, 이 선고 직후에 입장을 발표한 거 있습니다.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합니다.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판부도 인정한 것처럼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 또 체험 활동을 한 것, 이것이 정말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네, 오평론가님. 최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죄가 나올 것이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벌금형으로 지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벌금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정범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입시 과정에서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이 부분의 판단은 재판부가 굉장히 무겁게 내립니다. 예. 근데 이건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이었다는 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경력상 기재, 그러니까 이 인턴 발급서가 필수 사항이 아니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직원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또 봤다라고 하는 직원들의 증언도 있었고 예. 또 실제 사무실에 출입한 것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만 1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논리는 사실 검찰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검찰이 소환 조사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이성윤 지검장을 건너 뛰어넘고 그럼 검찰총장이 그대로 지시했던 것을 받아들였다는 점. 그러니까 그래서 최강욱 대표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최강욱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최 대표가 당시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 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오늘 재판부에서 이 부분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아마 좀 전에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의 진술이 지금 뭐 부딪히고 있습니다. 누구는 봤다고 그러고 누구는 못 봤다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이제 증거로 나온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문자 메시지, 뭐 형수님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그 조국 전 장관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뭐 내가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써주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이제 정황 증거로서 본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게 이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정 교수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인턴 증명서에 이런 내용을 써주세요라고 이제 적어놨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실제로 이 인턴을 하지 않았고 뭐 허위로 발급해줬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강욱 대표가 항소를 했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마 쟁점으로 다투어질 겁니다. 어떤 직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을 두 번 정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직원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진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것이고 봤다 안 봤다 이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여러한 간접적인 증거들, 정황 증거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을 할 것이라 사실 눈에 보이는 거면 저도 말씀드리기가 쉬울 텐데 저도 이제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지는 몰라서 뭐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아니면 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최강욱 대표의 행위 자체가 이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 부분, 이 취지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최종 선고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최강욱 대표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이제 큰 목소리를 내기 좀 애매해지지 않았나는 생각. 왜냐하면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전히 재판부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이제 신뢰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는데 또 하나 이메일과 문자가 있었습니다. 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었는데 이 내용이 아전 인수격으로 이제 서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검찰 측의 입장은 허위로 발급해줬고 이거를 최 대표가 묵인하는 쪽으로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최 대표는 인턴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합격하기 바란다 축하 메시지, 격려 메시지 누가 못 보내겠느냐. 사실 이거는 양측의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하나의 그 허위란 단어를 붙이면은 이쪽에도 말이 되고 저쪽에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뚜렷한 증거가 나와야만 이 재판이 이제 누구라도 납득시킬 수 있는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 대표는 당분간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본인 억울함을 계속해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국 전 장관 부부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판결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4년 나온 거는 이거하고는 뭐 상관이 없고요. 별도로 이제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이 오늘 나온 이 사건과 관련돼서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이제 이메일을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강욱 대표가 본인이 이제 만든 다음에 뭐 직접 서명을 하고 사인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만들었다는 점 자체에는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만들었다는 점 자체는 지금 인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판결로 인해서 그게 이제 허위 공문서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 내용은 당연히 이 조 전 장관 부부의 동일한 혐의의 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영향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최강욱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총선 앞두고 한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혐의를 또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재판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예, 이 최 대표가 아마 이 부분이 더 민감할 거예요. 예. 그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100만 원 이상만 이거는 이제 결정이 벌금 돼도- 100만 원 그 기준에 해당되는 혐의니까요. 그렇죠. 예, 100만 원 이상만 해당이 되면 예. 의원직이 날아가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송보다는요. 예.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 건하고 계속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건데요. 예.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유죄가 나오다가요. 예. 대법원에서 무죄 뒤집혔었죠. 예, 뒤집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가 아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법원이 이제 법리적인 면에서 예. 이걸 뒤집었어요. 예. 그래서 간단히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예.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있냐 예. 물어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항소심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당시 항소심에서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 토론회 자체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다. 예. 그래서 후보들 서로 간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교차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내가 그냥 답변을 한 거다. 해명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대법원도 이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적극적으로 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예. 본인의 이제 해명을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것이다. 의혹에 대해서 후보가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적극적인 유포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예, 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구조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 이 최강욱 대표하고도요. 예, 예. 최강욱 대표도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서 예.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는 이 인턴 증명서 허위로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외형 자체는 비슷한데 사실은 좀 따지고 들어가면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토론회라는 그런 사정 사정과 그리고 이건 그렇죠. 방송이니까요. 그렇죠. 방송이고 본인이 이 방송이라는 거는 본인이 얼마든지 사전에 답변을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이제 최강욱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요. 예. 그리고 항소심까지 유죄가 났고 이제 대법원 법리 싸움만 남아 있었던 거고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 거쳤지만 2심에서 또 한 번 다툴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증거 자체는 1심에서만 다투게 돼 있지만 2심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또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허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